처음엔 그냥 단순한 출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휴게소 하나 보러 간다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싶었죠. 한국? 물론 이름은 익숙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없었어요. 미국 교통부에서 일하면서 저는 늘 확신했거든요. 우리가 최고라고요. 고속도로 시스템 기술 규모까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단 3일 만에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겪은 건 단지 교통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철학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었죠. 이 영상은 그저 휴게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끝에서 바뀐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엘레나 아담스입니다. 미국 교통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도시계획과 교통 시스템을 공부했죠. 항상 미국의 고속도로와 교통기술에 자부심을 느껴왔답니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시스템을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럴 만도 하죠. 미국은 최고의 국가이고 최고의 도로와 고속도로를 가졌으니까요.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워싱턴 DC의 커다란 유리 사무실 건물로 들어가요. 휴게실에서 커피를 한 잔 가져와 제 책상으로 향하죠. 이메일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검토하며 미국 도로의 개선 계획을 세웁니다. 미국을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월요일 아침은 달랐어요. 이메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답니다. 제 상사인 벤자민 카터 씨였죠. 엘레나, 지금 내 사무실로 올 수 있겠나? 그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들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요? 마지막 보고서에 실수라도 했을까요? 재킷을 매만지고 노트를 집어들고 복도 끝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서둘러 걸어갔어요. 카터 씨의 사무실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큰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들어와요, 엘레나. 그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죠. 저는 노트를 꽉 쥐고 앉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선생님?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엘레나, 당신에게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놀랄 수도 있는 임무죠. 조금 안심했습니다. 특별한 임무라니 흥미로웠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우리보다 낫다고요? 훨씬 더 좋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시스템이 우리보다 더 앞서 있을 수도 있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요? 미국보다 나아요?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가요? 고개를 저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카터 씨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고방식의 문제야, 엘레나.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지도 않고 우리가 항상 최고라고 생각하죠. 뺨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무례하게 들리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당신이 직접 한국에 가서 이 시스템들을 보길 원해요. 그가 책상 위로 폴더를 밀며 말했습니다. 메모하고 사진 찍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오세요. 입이 벌어졌어요. 제가요? 한국에 가라고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아시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못해요. 솔직히 우리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고속도로가 더 크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했고. 카터 씨가 손을 들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엘레나, 바로 이것이 당신이 가야 하는 이유예요. 당신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미국이 모든 것의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랍니다. 때로는 작은 나라들이 더 빨리 혁신할 수 있어요. 기존 인프라를 그만큼 다룰 필요가 없으니까요. 상사와 논쟁하고 싶지 않아 입술을 깨물었어요. 얼마나 오래가 있어야 하나요? 일주일이요. 모든 비용 지불됩니다. 이번 금요일에 출발해요. 그가 또 다른 폴더를 건네줬죠. 여기 비행 정보와 호텔 예약이 있어요. 공항에서 영어를 하는 박재민이라는 한국 교통 전문가가 당신을 맞이할 겁니다. 그가 안내해 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폴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엘레나 카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신선한 눈과 날카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당신이죠. 하지만 미국이 항상 최고라는 태도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가야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오는 길에 짜증이 났어요. 얼마나 시간 낭비인가요? 단지 휴게소를 보기 위해 외국에서 일주일이라니. 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라 확신했죠. 미국은 최고의 고속도로, 최고의 휴게소, 최고의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요.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여행이 교통 시스템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다리는 뻣뻣하고 눈은 피로했으며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답니다. 머리 위 선반에서 기내용 가방을 꺼내며 빨리 이 일을 끝내버리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눈에 들어왔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벽은 반짝였죠.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었답니다. 길 잃은 여행객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로봇들과 비행 정보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곳곳에 있었어요. 모든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어 수화물 찾는 곳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네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작고 붐비는 공항을 상상했는데 미래에서 온 듯한 이 거대하고 깨끗한 장소가 아니었죠. 가방을 기다리면서 한국인 가이드에게 뭐라고 말할지 연습했어요. 그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천천히 말해야 할지 궁금했답니다. 혹시 모르니 번역 앱을 사용할 준비로 핸드폰을 꺼내놨죠. 마침내 짐을 가지고 도착 게이트를 지나갔을 때 내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남자를 보았어요. ELENAADAMS. 그는 깔끔한 파란 정장을 입고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애덤스 씨? 그가 손을 내밀며 물었죠. 한국교통부의 박재민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완벽한 영어에 놀랐어요. 억양조차 없었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 씨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민이라고 불러주세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그렇게 긴 여정 후에 피곤하시겠어요. 그의 친절함에 당황했어요. 네, 좀 피곤하네요. 인정했죠. 하지만 보여주실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들리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요. 재민 씨는 주차장에 있는 세련된 검은색 차로 안내했습니다. 공항을 떠나 운전하면서 도로가 얼마나 매끄러운지 충격을 받았어요. 구멍도 없고 울퉁불퉁함도 없고 마이너스 그저 앞으로 뻗은 완벽한 포장도로였답니다. 바로 호텔로 모셔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재민 씨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서울의 교통 시스템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교통이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죠. 차들은 차선을 잘 지켰고 사람들은 방향 지시등을 사용했으며 도로에 많은 차량이 있음에도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도로가 아주 잘 관리되고 있네요. 칭찬하는 말이 나오는 것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재민 씨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도로 품질과 안전은 여기서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기적으로 표면을 새로 깔고 계절 변화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재료를 사용해요. 창밖을 바라보니 곡선형 지붕의 전통 건물들과 섞인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였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쓰레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넓은 보도에서 빠르게 걸으며 많은 이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깨끗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한국인들은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민 씨가 설명했죠. 공유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일부니까요. 서울 시내의 호텔에 다가가면서 불편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이너스 결함과 문제를 찾으리라 기대하며 한국에 도착했는데 첫인상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답니다. 공항은 인상적이었고 도로는 훌륭했으며 가이드는 전문적이고 친절했죠. 호텔에 도착하면서 어쩌면 생각했어요. 어쩌면 결국 여기서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빠르게 그 생각을 밀어냈죠. 마음을 바꾸기엔 너무 이른 때였어요. 내일이 진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교통 시스템을 가까이서 볼 때 말이죠. 호텔에서 푹 자고 난 후 상쾌한 기분으로 한국에서의 첫 온전한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재민 씨는 약속한 대로 정확히 오전 9시에 저를 픽업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엘레나. 잘 주무셨나요? 그가 치펄리 말했어요. 오늘은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열정적으로 들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죠. 우리의 첫 번째 정류장은 서울 시내의 분주한 교차로였어요. 재민 씨가 차를 주차하고 우리는 횡단보도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답니다. 우리의 횡단보도 신호를 보세요. 재민 씨가 신호등을 가리켰어요. 신호가 바뀌기 전 정확히 몇 초가 남았는지 보여주는 숫자가 카운트다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신호가 바뀌려 할 때 깜박이는 보도에 내장된 조명이었답니다. 이 깜박이는 조명들은 휴대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재민 씨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카운트다운 타이머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건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주죠. 미국에도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있어요. 감명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빠르게 말했답니다. 네, 그런데 모든 건널목에 있나요? 재민 씨가 미소와 함께 물었어요. 여기서는 몇몇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표준이랍니다. 그가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여전히 특별한 추가사항으로 여겨지지 기본 표준이 아니었으니까요. 횡단보도를 관찰한 후 우리는 다시 차에 타고 고속도로로 향했어요. 분주한 교통에 합류하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부드럽게 흐르는지 눈에 띄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변의 모든 차들이 도로 양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가운데에 뚜렷한 길이 생겼어요. 혼란스러웠지만 사이렌 소리를 듣고 마법처럼 생겨난 열린 차선을 통해 빠르게 지나가는 구급차를 보았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놀라움으로 물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비켜줄 줄 알았을까요? 재민 씨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죠. 한국의 모든 응급 차량에는 GPS 송신기가 있습니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가 사이렌을 켜면 근처 차량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자동 알림을 보내요. 운전자들은 응급 차량이 접근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아서 사이렌을 듣기도 전에 비켜줄 수 있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정말이에요? 믿을 수 없네요. 미국에서는 응급 차량들이 사이렌에도 불구하고 종종 교통에 갇히곤 했죠. 운전자들이 항상 사이렌을 듣지 못하거나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답니다. 마이너스 방금 제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이 시스템은 생명을 구합니다. 재민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누군가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때 매분이 중요해요. 우리의 응급 차량은 이 기술 덕분에 훨씬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이었죠. 계속 운전하면서 재민 씨는 더 많은 혁신을 가리켰어요.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로에 센서들이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대기 중인 차량 수에 따라 자동으로 타이밍을 조정했죠.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일부 도로가 한쪽 방향으로 더 많은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기도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교통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민 씨가 설명했어요. 끊임없이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죠.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멈췄답니다.
거기서 비빔밥을 시도해봤어요. 마이너스 채소, 고기, 그리고 위에 달걀 프라이가 올려진 맛있는 밥 요리였죠. 식사하면서 아침에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인정할게요. 재민씨 감명받았어요. 마침내 말했죠. 이 시스템들은 정말 잘 고안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가 미소와 함께 대답했어요. 하지만 내일 우리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볼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게 당신 상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던 부분이죠. 맞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내일 볼 것에 대해 회의적이기보다는 흥분되었답니다.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더 배우고 싶다는 진정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 미국인들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더군요. 투어를 계속하기 위해 식당을 나서면서 서울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결함을 찾으려는 방문객이 아니라 분명히 교통에 관한 몇 가지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나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재민 씨가 일찍 저를 픽업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화된 고속도로 시설인 천안 휴게소를 방문할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제 서울의 인상적인 교통 시스템 투어 이후 상사의 관심을 끌었던 그 유명한 휴게소를 보는 것이 기대되더군요. 도시를 벗어나자 도시 풍경이 아름다운 녹색산과 시골로 바뀌었답니다. 고속도로는 매끄럽고 넓었으며 모든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미국 고속도로에서 자주 보던 끼어들기나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없었죠. 저기 있습니다. 약 1시간 운전 후 재민 씨가 앞을 가리켰어요. 멀리서 미국에서 내가 알던 휴게소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건물이 보였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서로 겹치는 두 개의 거대한 링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팔자 형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건물은 햇빛 속에 빛났고 큰 유리창과 곡선형 지붕이 인상적이었죠. 저게 휴게소인가요? 숨이 턱 막혔어요. 현대 미술관 같아요. 재민 씨가 웃었답니다. 우리는 휴게소가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화장실을 사용하고 간식을 사는 곳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지죠. 주차장에 들어서자 태양 전지판으로 덮인 캐노피 아래 전기차 충전소가 줄지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주차 공간은 완벽하게 정렬되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버스와 대형 트럭을 위한 특별 구역도 있었답니다. 입구로 걸어가면서 재민 씨가 설명했어요. 이 태양 전지판은 충전소와 휴게소의 일부 전기를 공급합니다. 모든 시설을 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내부는 활기찬 활동으로 가득했어요. 깨끗하고 밝고 현대적이었죠. 마이너스 미국에서 익숙했던 칙칙하고 기본적인 휴게소와는 달랐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중앙 홀에 있는 거대한 터치 스크린이었어요. 저게 뭐죠? 스크린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디지털 정보 보드입니다. 재민 씨가 말했어요. 방문객들은 화장실 위치, 식당, 상점, 심지어 지역 명소와 이동 경로의 현재 교통 상황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죠. 한 가족이 스크린에 다가가 쉽게 푸드코트 방향을 찾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모든 것이 사용자 친화적이고 잘 설계된 것 같았답니다. 화장실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죠. 놀랍도록 깨끗했으며 수도꼭지, 비누 디스펜서, 핸드드라이어 모두 센서로 작동하는 현대적인 설비였어요. 심지어 외부에는 마지막으로 청소하고 점검한 시간을 보여주는 디지털 표지판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화장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뛰어가 보니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죠. 재민 씨가 즉시 응급 버튼을 눌렀고 놀랍게도 단 30초 만에 휴게소 의료진이 도착했답니다. 우리 모든 주요 휴게소에는 응급 의료 시설이 있습니다. 재민 씨가 긴장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여행 중 의료사고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미국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응급 상황에서 이런 신속함은 상상할 수 없었답니다. 노인은 다행히 단순 어지럼증이었고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깨달아졌죠. 이건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위한 철학의 차이였답니다. 식당가에서 떡볶이를 맛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미국의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러움이 아닌 깊은 존중과 배움의 열정이 솟아올랐답니다. 이제 이해하겠어요. 차로 돌아가며 재민 씨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배울 것이 정말 많네요. 재민 씨의 따뜻한 미소가 제 마음속 뿌리 깊은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밝게 비춰줬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재민 씨는 저를 중요한 인물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한국도로공사의 팀장인 이상규 씨였답니다. 우리는 이 씨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시내의 높은 건물로 향했죠. 회의실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창문으로 도시의 놀라운 전망을 자랑했어요. 벽에는 한국의 모든 고속도로와 휴게소를 보여주는 큰 지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통 시스템의 다양한 부분들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화려한 차트와 그래프도 있었죠. 환영합니다. 애덤스 씨, 이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재민 씨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답니다. 우리나라 방문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정말 인상적인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씨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그는 한국의 스마트 하이웨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들은 도로를 컴퓨터, 센서, 통신 시스템과 연결하여 운전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었죠. 우리 도로는 자동차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씨가 설명했어요. 앞에 얼음이 있다면 당신이 도착하기 전에 차가 알게 되죠. 사고가 났다면 모든 근처 운전자들에게 즉시 경고가 갑니다. 그는 차세대 차량을 위한 수소 충전소와 심지어 배송 드론을 위한 착륙장을 포함할 미래 휴게소 디자인을 보여주었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 후 이 씨는 저에게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했죠. 왜 다른 나라들은 그러지 못했는데 한국이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어떤 변명을 만들어내거나 미국 시스템을 변호하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하고 싶었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들이 교통을 새로운 눈으로 접근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꺼이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일부예요. 우리는 또한 후발주자 2점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죠. 현대적인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최신 기술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스템을 고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는 계속했죠. 우리나라는 작고 사람이 많아서 공간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죠. 새로운 것을 도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는데 흥분합니다. 미국인들이 얼마나 자주 변화에 저항하는지 생각했어요. 시스템이 업데이트되거나 규칙이 변경될 때 불평하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뒤처지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회의 후 재민 씨는 저를 전통 한국 식당으로 점심 식사에 데려갔어요. 바닥에 깔린 쿠션에 앉아 돌그릇에 담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상사에게 뭐라고 말할 건가요? 재민 씨가 미소와 함께 물었어요. 웃음이 나왔죠. 진실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놀랍고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요. 특히 응급 차량 경고 시스템과 휴게소에 대한 접근 방식 등 일부 아이디어를 도입하라고 추천할 겁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가방을 싸면서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돌아보았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났습니다. 미국이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확신하고 이 여행이 시간 낭비일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기분이 들었답니다. 아이디어로 노트 전체를 채웠고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으며 심지어 고향의 동료들에게 보여줄 비디오까지 녹화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짐 속에 있지 않았어요. 제 마음 속에 있었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중 아래 구름을 바라보며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단지 더 나은 도로나 더 좋은 휴게소에 관한 것이 아니었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갖고 다른 이들에게서 배우려는 의지. 그리고 어떤 나라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착륙했을 때 카터 상사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그의 차로 걸어가면서 물었죠.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를 보내신 것이 옳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고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한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요. 카터 씨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바란 대답이었어. 다음 몇 주 동안 한국에서 본 모든 것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의 사진과 비디오를 보여주며 전체 부서에 제 발견을 발표했죠. 특히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 차량 경고 시스템을 포함해 그들의 접근 방식 몇 가지를 도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놀랍게도 동료들은 제 아이디어에 흥분했어요. 질문하고 메모하고 비슷한 시스템을 미국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시작했답니다. 6개월 후 3개의 미국 도시에서 응급 차량 경고 시스템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한국에서 본 많은 기능들로 설계된 새로운 모델 휴게소 건설을 시작했죠. 한국으로의 여정은 제 경력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바꿔놓았어요. 최고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서조차 무언가를 배우려는 의지를 갖는 것임을 배웠답니다. 때로는 우리의 편안한 구역을 떠나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 때 가장 큰 발견이 일어나죠. 한국 여행이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결코 잊지 않을 교훈이었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데 꼭 거대한 사건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고속도로 위의 짧은 순간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을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선과 작은 울림을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와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미국과 비교해 떠오른 점은 무엇인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이 공간 사연톡톡에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